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 전역을 해서 한참 머리가 뜨거워 연애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친구한테 크게 대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이후에는 그냥 열려있는 만남을 더 추구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하는 연상의 여자의 경우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다 보니 앞자리 숫자까지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은 없었거든요. 통제된 환경인 군대에서 나오니 사회의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학교로 곧바로 복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처럼인데 자유를 느끼고 싶었지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방종에 가까운 행동이었겠지만 아무튼 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있으니 집에서는 당연히 제 용돈부터 끊어버렸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여자를 꼬시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이 부족해져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니 저랑 맞는 일이 없더군요. 평일은 좀 쉬더라도 불금이나 불토에는 강남이나 홍대 같은 데 가서 헌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저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저도 그날은 양보할 수 없었지요. 평일에도 여자를 만나면야 충분히 만나겠지만 토요일은 모두가 다 놀러 나오는 만큼 홈런을 칠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다 일자리를 추리다가 회사를 하나 발견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다 보니 사실 제가 복학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당장 직원이 필요하다 보니 회사 쪽에서도 저를 필요로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도 세고 다 좋았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요. 그중에 제일 장점은 회사 자체가 사장도 부사장도 다 여자고 직원들도 전부 여자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여직원들이 잔뜩 있는데 면접 볼 때 보니까 다들 외모가 상당했어요. 복학 전까지 한 반년 정도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반년이면 한 달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나도 시간이 빠듯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유일한 남자 직원이었던 저였기에 저만 업무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자들이 다루기 힘든 창고 일을 해야 했는데 출근해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 여직원들하고 엮일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나마 사장하고 부사장은 업무상 이유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이라고 제가 늦게까지 일하면 두 사람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했어요. 사장과 부사장이 예전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둘이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사장의 경우는 딱 봐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애엄마 느낌입니다. 살짝 푸지만 인상에 애 키우느냐 일하느냐 피곤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이지요. 미소가 생글생글하긴 한데 그냥 저한테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애엄마 그 느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부사장이 참 대단했지요. 요즘 TV 같은 데 나올 법한 일반인 미인상인데 뿌리는 향수라든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게 딱 티가 나는 그런 미인이었어요. 어쩔 때는 퇴근길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고 퇴근한다며 회사 밖을 나갈 때가 있는데 누가 저 여자를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여자로 볼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만 다니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도 그 당시에 기간이 좀 길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자를 통틀어서도 부사장만큼 스타일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장이랑 동갑내기 친구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소리내서 놀라고 했지요. 원래는 관련직 대기업에 다니던 부사장이었는데 사장이 자기 사업 차리면서 직접 스카우트 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녀를 감당할 남자를 못 만나서 그런지 아직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고 하더군요. 말이 노처녀지 사실은 화려한 골드미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지요. 운동은 운동대로 다니는데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많은 듯했고 시간 나면 주말에 휴가 하루 붙여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직원들도 다들 부사장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일부러 사무실로 가서 또래 여직원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했지요. 사장, 부사장을 빼더라도 제 또래 여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서 솔직히 저 같은 굶주린 늑대한테는 회사 사무실이 뷔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초년생들도 있고 저도 군대를 다녀온 시점이라 제일 어린 친구가 저랑 나이도 같았습니다. 얼굴도 귀염쌍하게 생겼고 제 스타일이기도 해서 둘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달쯤 근무했을 때였을까요? 주말을 맞아서 제 환영식 겸해서 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원래 진작에 열어줬어야 했는데 회사가 너무 바쁜 시기라서 따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에 반년 정도만 하다가 그만둔다는 말까지 했는데 환영식까지 해주니 솔직히 사장 마음 씀씀이가 고맙긴 했습니다. 당시에 돈도 똑 떨어진 상태고 월급도 아직 받기 전이었다 보니 오랜만에 술 마시러 간다니까 긴장이 되더군요. 전 직원들이 참석을 한다니 그 자리에서 상황 봐서 술 제일 못 마시는 직원하고 무슨 썸씽이 생겨도 생기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고 회식 자리에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삼겹살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반겨주는 걸 보니 회식을 자주 하는 장소인 듯 싶었지요. 불판이 쫙 세팅이 되고 고기가 불판에 올라감과 동시에 첫 잔을 부딪히며 짠을 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청일점인 저한테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아예 쑥맥이 아니다 보니 그날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걸 다 캐치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나이도 제일 어리고 회사에서 대화도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은 사이즈가 나오던 막내 여직원이 저한테 강한 신호를 보내는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척 해서 자리를 옮기고 다녀오는 길에 은근슬쩍 그녀의 맞은편 앞자리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제가 뒤집어주면서 그녀한테 일부러 술을 권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장하고 부사장이 눈치도 없이 껴들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김주임 고기만 구워주냐고요? 우리도 남자가 구워주는 고기 잘 먹을 수 있다며 회방을 놓는데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눈치 좀 챙겨줬으면 싶더군요. 그런데 저 돈 주는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당장에 뛰어가서 사장 부사장 있는 테이블로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고기 뒤집고 따라주는 술 마시고 그러다가 왔지요. 사장한테 한 잔 받으시라 술을 따라주는데 사장이 평소 짓지 않던 생글생글한 미소가 아니고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보고 김주임이 마음에 드나봐 하면서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자기가 마시던 술잔을 다시 저에게 건네더군요. 술잔에 사장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묻어있는데 거기에 술을 따라주더니 저보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장이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장이 그러니까 조금 의외에다가 별로 마시고 싶진 않았지만 두 눈 감고 꿀떡 술을 넘겼습니다. 그러니 사장이 기분이 좋다면서 저를 톡톡 건드리면서 좋아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사장의 소나귀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저랑 잘 되던 막내 직원을 꼬시러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술을 따라주면 따라주는 대로 다 마시질 않고 참새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만큼만 계속 꺾어서 마시더군요.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걸 보니 이거는 도가 텄다 싶어서 다른 직원들 술 마시는 꼴을 관찰했는데 아무도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시는 척만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장하고 부사장이 있으니까 다른 여직원들이 기를 못 피는가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즐기라고 저희한테 법인카드를 건네줬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끝까지 못하고 자리에 남아있더군요. 결국 회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빈틈을 그렇게 보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택시를 타고 쌩하고 먼저 달아나 버리더군요. 저도 하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했는데 사장하고 부사장이 저한테 오더니 시간 괜찮으면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묻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술 마신 게 좋았기도 하고 이대로 집에 가기엔 아쉽기도 해서 알겠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차는 번화가로 이동해서 조금 젊은 분위기의 술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면서 저보고 일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복학을 해야 해서 그만둔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복학하면 되는 시간마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일을 할 생각은 있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묻더군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사장 얼굴이 이내 심각해져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잠깐 다녀와 봐야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더라고요. 난데없이 계획에 없던 노처녀 부사장과 저 단 둘만의 술자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해서 접점이 없으니 둘이서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더군요. 술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대로는 술도 술대로 못 마시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을 불러 따로 자리를 만들자니 시간이 애매해서 그러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법인카드를 건네받는 걸 봤으니 솔직히 조금 비싼 술을 먹어도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관리 철저한 강철의 여인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할지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들이 그렇듯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대단한 편인데 자존심을 건드려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한테 제가 주량이 상당한데 젊은 남자랑 술 마셔도 감당 가능하겠느냐는 식으로 조금 깐죽대면서 떠봤지요. 그러니 그녀가 제 생각대로 발끈해서는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마시는지 보자면서 자기도 운동 때문에 안 마셔서 그렇지 원래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더군요.
이미 2차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사장을 데리고 평소에 비싸서 못 먹어본 양주나 칵테일 같은 거 마셔본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8차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8차는 다시 평범한 술집으로 들어와서 간단한 안주에 소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저도 술은 어디 가서 지는 편이 아닌데 그녀 역시 자부한 대로 술이 상당하더군요. 양주와 칵테일, 잔으로 마셨지만 그래도 최소 10잔은 마셨습니다. 거기에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소주도 2당 2병은 마신 것 같은데 멀쩡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술이 들어가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그 콧대 높은 부사장도 쓸쓸했던 말을 또 한다던가 혀가 살짝 꼬인다던가 하면서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꺼낸다는 말이 저한테 김주임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추근덕대냐 묻는 겁니다. 그때 부사장과 내가 오늘 뭔가 있겠구나 하는 촉이 딱 와서 부사장을 긁어놓듯이 넉살 좋게 깐죽대며 대답을 이어갔지요. 그랬더니 부사장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김주임이 사실 엄청 해프다고 하면서 사실 제가 일하기 전에 있던 직원도 김주임하고 창고에서 그러다가 걸려서 잘리다시피 그만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 있기 전에 있던 직원이 가정이 있던 사람이라 하더군요. 일이 커져서 회사에 타격을 입기 전에 제 발로 관둔 거라고 하면서 김주임 뒷담을 저한테 하는 거였어요. 뭐 거기까지야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부사장이 난데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자랑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랑 가자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더 마셔야 눈치를 채겠냐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더군요. 남자들도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똑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연상에 관심은 없었지만 부사장이라며 제 역사에 기록될 만큼 수준급의 여자임이 확실했기에 피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자던 부사장이 자리에 꿈쩍도 않고 저를 생긋생긋 웃으며 묘한 미소로 쳐다만 보더군요. 그러니 저도 슬슬 안달이 나더군요. 더 기다릴 게 뭐가 있냐고 하니 저한테 사장이 돌아오겠다 하지 않았냐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사장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자기들 둘이 친구인 거 알고 있지 않냐면서 사장 오는 거 기다렸다가 셋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미 8차까지 왔는데 제 생각엔 사장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부사장이야 이성으로서 매력적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니까 넘어가지만 사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사장과 나이가 같다고 해도 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니게 하려고 부사장을 설득을 하는데 부사장은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사장 올 때까진 안 가겠다며 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사장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사장은 당연히 연락이 없었고 부사장은 술이 센 척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가 아닐 정도로 기절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택시 탈 때 은근슬쩍 옆에 같이 탔는데 거기서는 어딜 집까지 따라오냐며 또 철벽을 치면서 그러더군요. 아무 소득도 없이 집에 들어오니 너무 아쉽더군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사장이 저한테 관심이 있고 친구인 부사장과 셋이서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그걸 생각해보니 괜히 그동안 아줌마 같다고 생각했던 사장도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겠다 싶어서 사장을 한번 노려보기로 했지요. 조금 기대되는 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저를 찾아 창고까지 왔더군요. 속으로 올게 왔다 싶었습니다. 사장이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창고 구석 으슥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떠보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부사장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사장님하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사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또 부사장이 저질렀구나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사장이랑 자기가 젊었을 때는 사실 둘이서 남자 한 명 데리고 그런 식으로 만남을 자주 가지긴 했는데 자기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다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말은 그냥 부사장이 술에 혼자 취해가지고 그랬던 거니 신경 끄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비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저도 얼굴이 다 부끄럽더군요. 쌓이고 쌓여서 별로 관심도 없던 아줌마 같은 사장에게 저를 맡기려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한 소리를 들었는지 부사장이 이어서 창고로 들어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놓곤 미안하다 사과하대요. 그래서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냐고 저는 하마터면 사장한테 대놓고 그거 하자고 물어볼 뻔했다고 막 열불을 내면서 성을 내니 그녀가 그 말을 듣더니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장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대시를 안 하냐면서 자기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고 요즘 운동도 질렸던 차라 조금 색다른 방식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만 좋으면 자기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서 퇴근 후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뒤는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부사장과 일하는 기간인 반년 가까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피 끓는 20대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처녀인 부사장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덕분에 월급은 월급대로 아끼고 술도 마실 필요 없고 돈도 잘 모아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나오면서 부사장도 저랑은 더 질렸는지 그냥 여기까지가 딱 좋겠다고 하면서 그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취향이 바뀌어서 또래 여자들은 너무 시시하고 재미도 없어서 일부러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3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네요.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어 있겠네요. 사장은 몰라도 부사장만큼은 제 생각에 아직도 그때의 미모를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